말소리. 이제 쓰는 조선 글씨는 조선 임군 세종이 서역 1443년에 대궐안에 정음국을 열고 여러 학자로 더불어 연구하신 끝에 온전히 과학적으로 새로 지으신 글씨인데 서역 1446년에 안팎에 되었습니다. 이 글씨는 홀소리 11자와 닷소리 17자로 모다 28자올시다. 순이 앞에서 자꾸 조선말 하지 마세요. 순이 내년에 학교 가는데 괜히 조선말 하기라도 하면 매맞습니다. 이게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조선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아버지, 나 이제 가네요 말해요. 난 중순이 좋은데. 잘 들으셨나요? 마음이 좀 무겁네요. 한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편리하게, 자연스럽게, 매일 사용하면서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서 온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 조선족이 쓰는 거잖아. 그거 중국 소수민족 문화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한글 역사에 비밀이 있는 건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의 여대생 유리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하지만 글자 하나만큼은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아껴왔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했고 편지를 쓰는 것도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 한쪽이 괜히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깊숙한 곳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페이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다가 조를 짜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리페이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지만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BTS 노래를 줄줄 외우고 청국장도 거리낌 없이 잘 먹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법 능숙해서 서툴긴 했지만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했고 웃음 코드도 맞아서 금방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리페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우리 문화를 이토록 사랑해준다는 게 참 고마웠거든요. 그런 리페이가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한글? 조선족이 쓰는 거잖아. 중국 문화 아니야? 처음엔 웃자고 한 말인 줄 알았죠. 하지만 리페이는 진지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웃어넘겼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죠. 분명히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누군가 물으면 당당하게 답할 수 있을까? 혼자서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제가 가장 믿는 분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겉모습은 그저 평범한 시골 어르신 같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뜨거운 분이죠. 한국을 무시하는 소리를 들으면 눈빛이 번쩍이며 버럭 소리를 지르곤 하셨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얼굴이 환해지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십니다. 어릴 때는 그 모습이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한글이 정말 중국 문화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느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으며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글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세종대왕께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신 거다. 짧지만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훈민정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글자.
이 글자가 세상에 나오자 조선 안에서는 반발이 일었고 조선 밖에서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사신들은 조선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어요. 왕이 글자를 만든다니 야만족이나 하는 짓이지. 백성들이 글을 배운다니 천한 나라가 됐구나. 그들의 조롱은 거침없었습니다. 조선 사신들이 명나라 황제에게 문서를 바칠 때 훈민정음으로 작성된 내용을 보면 비웃음과 조소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비웃던 명나라 조정이었지만 훈민정음의 구조와 원리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이 글자는 단순한 야만족의 낙서가 아니다. 당시 명나라 학자들은 훈민정음의 과학적 체계에 놀랐고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훈민정음은 소리의 원리를 본떠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고 단순히 감으로 쓴 글자가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논리에 기반한 문자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 왕조실록 속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작 과정을 조사하라고 직접 명령까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야만이라고 깎아내렸던 그 글자가 오히려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짜 힘은 시간이 지나도 드러나는 법이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훈민정음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건 쉽고 빠른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 만든 글자라고 해도 배우는 건 쉽지 않았고 기득권층은 여전히 한문만을 고집했죠. 하지만 조용히 아주 천천히 백성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를 모르는 탓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눈물만 삼켜야 했던 사람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억울함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장사꾼들이 값을 속이지 못하도록 가격을 글로 써붙이기 시작했고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종이에 꾹꾹 이름을 적으며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글자가 생긴다는 건 그저 편해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엄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고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남길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었죠. 어떤 농부는 땅을 빼앗긴 억울함을 처음으로 글로 써서 관청에 호소할 수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먼 타지에 있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몸 건강히 있어라. 어미는 늘 기도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는 이야기하면서 가끔 숨을 고르셨어요. 글자 하나가 사람을 살린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에게 한글은 그저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래서였을 거예요. 모든 핍박과 무시를 견뎌내고도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을 넘어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말과 글은 가장 먼저 공격받았습니다. 일제는 조선어를 없애기 위해 학교, 신문, 방송까지 모두 일본어로 바꾸려 했죠. 한글로 된 교과서는 찢어지고 조선어 시간은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강제로 붙였습니다. 겉으로는 한글을 멸시하며 탄압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한글의 위력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고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불과 몇 달만 배우면 편지를 쓸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 그게 한글이었습니다. 일본어는 복잡한 한자에 얽혀 있었고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글을 부러워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 교사들과 경찰들 중엔 조선어를 몰래 공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글이 너무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어서 업무에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 관리, 교사, 경찰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배우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중요성을 일본 당국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줬죠. 1929년 조선어학회의 활동은 일제강점기 상징적인 저항적 문화운동으로 평가되며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한글의 체계와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어학회 같은 단체를 겉으로는 탄압하면서도 뒤로는 한글의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려 했습니다.
조선어학회의 한글 사전 편찬 작업은 일본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글자 그냥 민간 문자가 아닌데? 그들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한글이 너무 뛰어나니까 자기들이 먼저 연구해서 자기들 것처럼 활용하고 싶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이 대목에서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봐라, 쪽발이 새끼들도 결국 한글이 대단한 건 알았던 거야. 그 말에 묘하게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결국 지우려고 했지만 지우지 못했고 깔보려 했지만 오히려 두려워했던 글자.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이었습니다. 1945년 긴 어둠 끝에 조선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곧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땅 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했죠.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뜨거운 가슴과 쓸 수 있는 글자 한글뿐이었습니다.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학교는 허물어졌지만 칠판 위엔 한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투른 글씨로 나라를 사랑하자, 배워야 산다, 이런 글을 쓰며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글자 하나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야. 그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심었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시 꿈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문맹률을 줄였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국민이 읽고 쓰게 되었죠. 그것도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글자로요. 교육, 산업, 문화 모든 것의 시작엔 늘 한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죠. K-팝, K-드라마, K-푸드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 중심에도 언제나 한글이 있습니다. BTS가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어 가사를 전하고 한국 드라마가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 그대로의 대사를 들려줍니다. 어느새 세계 곳곳에서는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게 되었죠. 해외 대학에는 한국어학과가 생기고 온라인에서는 한글 강좌가 넘쳐납니다. 파리, 뉴욕, 베를린. 전 세계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한글의 소리에 설레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글이 그만큼 쉽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에서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했고 유네스코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문해상을 만들어 문자 보급에 기여한 이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근본엔 어릴 때부터 손에 쥐었던 한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문자. 백성을 위해 태어난 글자 한글은 이제 백성을 넘어 전 인류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대목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봐라, 이게 우리가 지켜온 한글의 힘이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글을 두고 지금도 도전해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고구려, 발해만이 아니라 심지어 한글까지 자기들 문화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족이 쓰던 문자다. 중국 소수민족 문화의 일부다. 이런 궤변을 퍼뜨리며 한글마저 중국 문화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죠. 실제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될 때도 중국은 은근히 반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려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한글은 중국 기원이라는 어이없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글은 조선의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글자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흉내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글자입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빼앗겼던 역사는 두 번 다시 넘겨줄 수 없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고 지키고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리페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도서관 앞 카페 늘 앉던 그 자리에서요. 리페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리페이, 저번에 한글이 조선족 문화라고 했던 거 기억나?
리페이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말이야, 조선의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글자야. 중국도 처음엔 우습게 봤지만 나중에는 그 과학성과 체계에 놀라서 연구하라고까지 했던 글자야. 리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도 한글을 없애려 했지만 몰래 한글의 체계와 힘을 인정하고 연구하려고 했어. 왜냐하면 한글이 너무 뛰어나서였지. 리페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특별한 거야?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응. 한글은 그냥 글자가 아니야. 백성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거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 숨쉬는 이유야. 리페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쑥스러웠지만 저는 마지막 말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도 아니고 흉내낸 것도 아니고 우리 조선이 우리 스스로 만든 진짜 세상의 보물인 거야. 리페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야, 나 잘 몰랐어. 미안해.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따뜻한 햇살이 도서관 창 너머로 살짝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글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가 더없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와 리페이는 학교 과제로 세계 각국의 고유 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죠. 어떤 친구는 아프리카 부족의 음악을, 어떤 친구는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어떤 친구는 인도의 전통 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을 소개했습니다. 한글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과학적으로 소리를 체계화해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듣던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왕이 글자를 만들었다고? 모든 백성을 위해?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리페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산업에서도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AI 산업? 한글이?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같은 중국인 유학생 하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글은 사실 조선족 문화야. 지금 중국에서도 조선족 문화로 인정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준비 중이야. 순간 공기가 묘하게 싸해졌습니다. 하지만 리페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얼굴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한글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어. 조선족은 한글을 사용한 것이지. 한글을 만든 게 아니야. 그건 역사적으로 명확해. 그리고 마지막에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한국어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잘 모르면 좀 닥치고 있어. 회의장 안에 있던 학생들이 순간 말을 잃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여기저기서 웃음과 박수가 터졌습니다. 독일 친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브라질 친구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대단하다. 한국! 한글! 진짜 멋진 문자야. 회의장에 퍼지는 그 환호 속에서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리페이가 그리고 세계의 친구들이 한글의 가치를 알아주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글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소중히 지켜야 할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기술도 말도 방식도 달라지죠. 그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고 어떤 글자를 지키고 있는지. 한글은 그냥 문자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역사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처럼 글자는 곧 정신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한글을 우습게 보거나 그게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면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킬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에서 태어났는지 느끼실 수 있었나요? 세종대왕의 마음, 백성들의 노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부심까지. 이 모든 건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키고 이어가야 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마주하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름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리가 리페이와 함께 한글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기차 감동 추추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